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규모 확대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하며 교육부 장관이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했다며 질책했습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련 예산이 너무 빨리 늘었다며 나눠먹기식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R&D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늘어나는데 11년이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는 3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심각한 가운데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게 인도주의 지원이 긴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찜질방에 이어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빈대가 다시 발견되면서 이미 전국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의료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사수 확대와 관련해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의사 확충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인데 여전히 의협의 반대가 관건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현재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의 20에서 40%를 대학에서 지정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학생들로 선발합니다. 정부는 지방 의대를 대상으로 이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된다면 그 규모나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그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이렇게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지방 출신 의대생들은 졸업 후에도 지방에 남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방에서 나고 자란 의사는 절반 안팎이 지방에서 근무했지만 수도권 출신 의사는 14%만 비수도권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동아대와 부산대 등 일부 지방의대는 정원의 7, 80%를 지역 학생들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 의료인 의무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병원 수련회와 교수 정원 확대, 지방병원 의료 인프라 개선 등 지방의료인 양성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무 선발 비율과 별개로 아예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단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인데 그보다 앞서 의사협회의 대규모 증원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필수 의료 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와 충분한 보상 등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 방안을 정부가 모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추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발언으로 입시 현장에 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교육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무전공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택 범위에 의대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의대 열풍이 휘몰아친 입시업계는 교육부 수장의 발언에 즉각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교육부는 순식간에 파장이 커지자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정원 그 증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교육부 수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현장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곧바로 나섰습니다. 현 정부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주호 장관의 발언을 정면 부인한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교육부 수장의 섣부른 말실수에 대해 직접 나서서 경고한 겁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6월에도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를 자의적으로 전달했다가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교육부 수장의 잇따른 설화에 교육정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인천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견된 데 이어 대구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 곳곳으로 빈대가 확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 신축 기숙사입니다. 두꺼운 위생복을 입은 업체 관계자들이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에 한창입니다. 지난 17일 이 기숙사 침대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대학 측에 접수됐습니다. 빈대가 나온 방입니다. 방학 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살았던 거로 파악됐는데 새로 입주한 학생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침대를 뒤집어 빈대를 찾았습니다. 학교 측은 전수조사를 벌여 다른 방으로 빈대가 번지지는 않은 거로 확인하고 방역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사생들의 어떤 피해 상황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방역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해가 발생된 그 동에 모든 사생실의 침대 매트리스와 커버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숙사를 쓰는 학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탁실 같은 공용시설을 함께 쓰는 만큼 빈대가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저도 불안해가지고 바로 일단은 침대 밑에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없었고 수업 끝나고 다른 수업 시간 때 학생이 그 자리에 앉으면 빈대가 옮겨 붙을 수도 있으니까. 빈대는 해외에선 여전히 유행하는 해충입니다. 내년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는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에 이어 대구에서도 발견되면서 이미 전국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외 교류가 요즘은 워낙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고 적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요즘의 추세로 보아서는 어느 곳이나 빈대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빈대는 혈관을 따라 피를 빨며 한 줄로 길게 물린 자국을 남기는데 비슷한 상처가 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대학교 기숙사 등 의무 소독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추가 확산 여부를 관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번엔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매우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피해가 엄청난데 유엔은 가자지구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반쯤 묻힌 채 겁에 질려 있습니다. 도구라곤 2손뿐이지만 다행히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응급 차량이 도착할 때마다 환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갓난 아기부터 서너 살 꼬마까지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0% of all the cases that I've seen have been children. A lot of them have been like this. They've lost one or two parents. 거주 지역에 폭격이 집중되면서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가자지구 사망자 3,400여 명 가운데 25%가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로 죄 없는 어린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ولا في انذار ولا في اي حاجه لانه دوله حقيره ارهابيه اسرائيليه وليس دوله اسلاميه دوله ارهابيه امريكيه. 유엔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게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에 납치된 어린이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온라인 선전전도 적극적으로 펼쳐 SNS 계정에 팔로워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주로 검열이 미흡한 텔레그램을 통해 아랍어와 영어로 된 여러 콘텐츠를 올려 반이스라엘 감정을 부추기고 하마스에 대한 시선을 우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적극적으로 SNS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텔레그램 채널 가자 나우는 팔로워 수가 140만 명에 이르렀고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텔레그램 계정 팔로워 수도 3배 이상 늘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후보에 오르고 공연도 할 예정이었던 2023 MTV 유럽 뮤직 어워즈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MTV EMA 측은 현지 시간 19일 성명에서 세계적인 사건들의 변동성을 고려해 올해 행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축하 행사를 열 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통 사과나무 하면 사방으로 뻗은 나뭇가지에 열매가 달린 모습이 생각나죠. 하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손을 줄이고 생산량도 늘리는 방향으로 나무 수형을 개량하고 있는데 농가의 반응이 좋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왼쪽은 일반 사과나무, 오른쪽은 최근 보급하고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보통 나뭇가지가 4, 5m까지 이리저리 뻗는 방사형, 그런데 마치 분재처럼 수형을 비틀어 개량했습니다. 다축형 평면 수형 방식이라는 건데 일단 뿌리에서 나온 원줄기를 수평으로 눕히고 가지가 나올 때마다 수직 방향으로 세워 수폭을 좁게 유지했습니다. 심은 지 딱 3년, 하늘로 솟은 허리 높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굵은 사과가 달렸습니다. 보통 사과를 딸 때는 나무 키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나 리프트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면으로 사과를 기르게 되면 당연하게도 수확이 무척 쉬워집니다. 선진지 쪽에서는 빠르게 이게 바뀌고 있어요. 아무래도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량이 높아지고 품질이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사과를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나무 높이가 낮아 농약 뿌리기도 좋고 병해충 방제도 효율적입니다. 강한 햇빛과 우박, 태풍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조망 설치도 가능하고 기계화도 쉽습니다. 무엇보다 골고루 햇빛을 받아 과실 착색이 잘 되고 땅에 반사 필름을 깔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 재배 결과 생산량이 기존 나무보다 최대 3배 더 많았습니다. 과실 품질도 과일이 좀 더 크고요. 그리고 당도도 상당히 아래쪽이 좋아서 이 다축성 애들은 위아래를 다 햇볕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는 거와 같이 아래쪽 거의 균일하게 착색이 잘 되고 있고요. 최근 사과에 이어 복숭아도 이런 평면형 재배법이 성과를 낸 상황. 농가 보급과 함께 스마트 재배가 확산하며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임신 중 태교부터 재난 현장의 트라우마 치료까지 이제는 우리 숲에서 가능해집니다. 지난 50년간 울창하게 가꾼 숲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새로운 산림복지 서비스를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을 맞잡은 부부가 숲길을 거닙니다. 임신 중인 아내는 신선한 숲 내음을 맡으며 표정이 환해집니다. 숲속 넓은 공간에서 서로 몸을 기대며 앉은 부부들. 지금 엄마, 아빠, 아기가 한 곳에서 한 자세로 이 숲에서 편안하게 계시는데요. 숲속 태교 속에 태어난 아이는 숲 체험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배웁니다. 곤충과 꽃을 관찰하고 버섯을 구별해 직접 캐보면서 호기심을 충족시킵니다. 닭벼슬 처음 생긴 꽃이 나가지고 그런 이름이 났다고 하는데 처음 보는 꽃이라서 신기했어요. 질병에 걸린 어른들에게는 치유의 숲이 희망이 돼줍니다. 숲의 깨끗한 공기와 스트레스를 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인체의 치유 능력을 키워줍니다. 재난이나 안전 현장에서 얻은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살림이 주는 복지 혜택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추위의 숲과 휴양림, 도시숲과 정원, 유아숲 체험원과 산림교육센터도 크게 확대합니다. 지난 50년이 불모지에 나무를 심고 녹색 숲으로 키운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이 숲에서 국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22년 기준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인구는 연간 2,300만 명. 산림청은 2027년에는 이보다 72% 증가한 연간 3,200만 명. 그러니까 총 인구의 62%가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큰 폭의 세수 오차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R&D 예산은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었다며 한 번은 나눠먹기식 분야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먼저 6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예측 실패를 추궁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이거 사과하셨어요? 3월에 24조 원 펑크 났어요. 6월에 약 40조 원 펑크 났어요. 8월에 약 50조 원 펑크 났어요. 3월부터 예측했잖아요. 올해 그 세수 재축의 결과 보면 예산 대비해서 59조 1천억의 이 오차가 나고 있어서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시죠. 이러한 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축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 데서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에 어떻게 국무회의가 모두 입을 닫고 R&D 대규모 삭감이 이렇게 결정됐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R&D 예산이 단순히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자체보다도 적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성과가 나는 쪽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는 단 3년이 걸렸다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어난 R&D 예산을 구조조정을 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그리고 폐쇄적인 이런 분절적인 이런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데 도전적인데 혁신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R&D는 늘리자. 거시경제 흐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면서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동 사태라며 세계 경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중국 논란에 대해선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한중일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을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그동안 중소업자 위주로 꾸려졌던 중고차 사업에 규모가 큰 기업들이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뿐 아니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는 롯데렌탈도 뛰어들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현대차 중고차 전용 상품화 센터입니다.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한 차량이 오면 상품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24일 인증중고차 판매를 시작하는데 연말까지 5,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정 부품 공급, 점검, 검사, 최종 인정 역시 직접 수행하여 고품질의 중고차를 공급함으로써 기아도 올해 안에 중고차 판매를 시작하고 KG 모빌리티도 내년쯤 중고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제너럴모터스와 르노코리아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차 대여 사업을 하던 롯데렌탈도 중고차 대여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3, 4년 된 우수한 중고차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장기 렌터카 서비스입니다. 할부금융이 좋은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차 구매 뒤 일주일 안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환불하는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있습니다. 시장 재편이 중고차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뢰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그 어떤 플랫폼 운영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한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보다 2배 정도 큰 규모인데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미국처럼 3배 가까이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계성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의장 공백 사태로 인한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며 경제 성장세가 추세보다 가파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말해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동시에 향후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따라 긴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제 성장세를 냉각시키더라도 2% 물가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eopolitical tensions are highly elevated and pose important risks to global economic activity. The Fed is to monitor these developments for their economic implications, which remain highly uncertain. 미 하원에서는 의장 해임 사태 이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행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의 짐 조던 의장 후보는 내부 이탈표로 2차례 선출이 무산되자 더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대신 임시 의장이 내년 1월까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We made the pitch to members on the resolution as a way to lower the temperature and get back to work. We decided that wasn't where we're going to go. 미 의회는 공화당 내분으로 사실상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여서 이스라엘 지원 예산 처리는 물론 다음 달 중순 이후 셧다운을 막을 방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주요 유산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전남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문화재청은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과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6.25 전쟁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1023일간 피란수도 역할을 했던 부산에 남은 역사적 흔적으로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였던 경무대를 비롯해 아미동 비석 파란주거지, 부산항 제1부두 등 9곳입니다. 한국의 갯벌 2단계는 한국의 갯벌이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전남 무안, 고흥, 여수 갯벌 등을 추가하는 확장 등재를 위한 것입니다. 사진이 없던 시절에는 왕실이 고용한 화가가 왕의 초상화나 국가적 행사를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그래서 왕실 화가의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시대를 엿볼 수 있는 기록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18세기 스페인 왕실의 최고 궁정 화가로 활약한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을 통해 당시 스페인 왕실과 예술계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